갑니다. 으짜. 어제 했던 거. 첫 번째 우리가 법치주의, 그쵸? 법치경찰, 법치행정, 다 같은 말입니다. 법치행정이 되려면, 그쵸? 원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첫 번째. 이게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일단 법이 만들어져야죠. 예, 법치행정을 하려면 뭐다? 법이 만들어져야죠. 어떤 법? 법규. 예, 법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자, 법규는 뭐라고요? 쭉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규범을 법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런 법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쫙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법규는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만드나요? 법률의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렇죠? 이런 용어를 편안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규는 법률에서 창조를 한다. 법률만이 법규를 창설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 자,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은 법률로서만 만들 수 있다. 아무나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국민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까? 서울시장이라고 막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국민의 권리, 막 의무 막 이런 거 만들면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요. 오케이.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런 법규를 만들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예, 그런 기관들이 바로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규 창조력은 조직 규범이랑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 규범에다가 뭘 만듭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니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죠, 직무 범위를 정해줍니다. 직무 범위. 요게 바로 니네들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야 라고 이제 정해줘요. 범위. 근데 이 범위는 매우 구체적이다, 일반적, 포괄적이다. 그렇죠. 이 범위는, 그렇죠, 일반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일반적, 포괄적. 오케이. 그러면 이 일반적, 포괄적인 범위를 정해줬으면 실제로 집행을 하려면 그렇죠, 집행에 관련된 작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작용법을 이제 만듭니다. 자, 이제 조직법 만들었으니까, 예, 조직에 의해서 이제 창조를 해줬습니다. 니네 조직은 이런 법규를, 그렇죠, 직무로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정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용법 만듭니다. 작용법. 그러면 이 작용법에, 그렇죠, 작용법을 지켜야죠. 우위 원칙.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작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작용. 행정을 할 때 뭐다? 법률을 위반하지 마라. 이거죠. 예, 풀어서 쓰겠습니다. 행정을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작용입니다. 예. 작용을 할 때 뭘 위반하지 마라? 법률 위반하지 마라. 법률을 위반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위반하지 마라라고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약규범이라고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말들을 씁니다. 자, 이런 말들이 편안하게 다가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만들었죠. 예, 조직법. 여기는 조직법. 예. 조직법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당연히 조직법 범위 안에서 모든 직무가 수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다? 구체적인
작용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용법, 행정 작용을 할 때는 작용법도 위반하지 마라.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법률의 유보 원칙. 이건 뭐예요? 유보. 예, 거꾸로 하면 보유. 예, 법률에 보유하고 있다. 보유란 말은 법률에 적혀 있다는 거죠.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법률에 적혀진 대로 해라.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근거가 있단 말은 적혀져 있을 때,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죠,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법률들은 다 뭐다? 작용법 말합니다. 이거 작용법. 그러니까 조직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작용하려면 구체적인 작용법도 있어야 된다. 작용법은 그래서 뭐다? 예, 구체적이고, 그렇죠? 뭐 또 개별적입니다. 개별 그런 상황. 됐나요? 예, 요렇게 적혀 있어야 돼. 실제로 작용을 하려면,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을 한다. 그러면 뭐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실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직법과 작용법의 관계를 말합니다. 조직법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하는 일의 범위 안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돼. 요건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하려면 무슨 법이 필요하다? 작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작용법을, 그렇죠? 작용할 때 작용법도, 그렇죠? 위반하지 마라. 조직법 위반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작용법도 위반하지 마. 그리고 작용법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있는 내용대로 그런 근거대로 작용하는 거야. 됐죠? 1번, 2번은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은 예외가 있었죠. 원칙은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 여기서 근거는 뭐다? 작용법적 근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작용법적 근거도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게 원칙이죠. 어떤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이 유보의 원칙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어떤 작용할 때? 자, 질문! 어떤 작용할 때는 이 원칙을 안 지켜도 된다? 작용법에 구체적, 개별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 이게 예외죠. 있을 때만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서비스, 봉사, 그렇죠? 서비스 활동을 할 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용법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죠? 오케이. 예, 비권력적 작용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단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즉 조직법적 근거만 있다라면 그렇죠. 구체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서비스 활동은 가능하다. 즉 법률 유보 원칙을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335번입니다. 335번. 어떠한 경찰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제약이란 말이 나왔고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반하지 마라. 그렇죠. 법률 우위 원칙. 법률의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오케이. 여기서 법률은 당연히 조직법뿐만 아니라 작용법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거를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지요. 이 정도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자, 336번. 법률의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이런 요건들이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죠. 개별적, 예, 구체적이고 요건. 요로 할 때 요런 게 가능하다. 그렇죠? 개별적 규정이죠.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런 규정은 조직법적 성질이다, 작용법적 성질이다? 질문!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용법적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직법적 특성은 일반적, 포괄적인 범위만 정해주는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작용법은 일정한 딱 요런 요건일 때 요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권이 뭐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어. 이런 요건일 때는 이런 게 가능해. 오케이. 자, 이렇게 근거 규정. 여기서 근거 규정은 당연히 작용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그럼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조직법이 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지금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작용법적 근거도 있어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자기 판단대로 독창적으로 행위하면 된다? 안 돼. 없으면 안 돼. 작용법적 근거 없으면 안 돼. 조직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작용법적 근거도 있어야 돼. 작용법적 근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잘 안 돼. 됐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위법의 원칙이다. 됐죠? 이걸 만약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다라고 하면 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아까 서비스 작용, 비권력적 작용은 근거가 없어도 된다면서요. 이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자,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예외다? 예외죠, 예외. 지금은 원칙 이야기 하잖아요. 오케이?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서비스 작용은 이 원칙을 안 지켜도 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안 지켜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칙, 예외. 됐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우, 좋다. 아, 이게 사람이 따라하게 되네요. 제가 아플 때 좀 주사 맞으러 간 데가 있거든요. 프로포폴 이런 거 아니고요. 통증 있잖아요. 통증. 뭐 허리, 어깨 아플 때 주사 한 대 맞으면 이게 통증 좀, 거기 가면 그 주사 놓을 때 그 이제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 같은 거, 뭐 초음파 이런 걸 보면서 그 위치를 찾아갑니다. 근육이 뭉친 부분을 이렇게 딱 주사를 한 방. 이러면서 좋다. 여기. 좋다. 저도 같이 주사 맞는데 거기 맞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아픈 곳을 이렇게 딱 긁어주시는데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선생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이거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을 싹 긁어줬을 때 시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 진짜 아프다니까 한번 또 표시낼까요? 부항 막 뜨고 있는데 부항 보이나? 진짜 부항 떴어요. 진짜 이거 볼래요? 여기 보여요? 안 보이나? 이거 부항 죄송합니다. 갑자기 수업 중에 아침 특강이잖아요. 경찰에게 허준 좋아. 자, 갑니다. 또 몇 번 했죠? 저 맞고. 자, 337 후방주의.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진짜 어제 부항 자국이 안 보이지 왜? 위에 이거 엄청 진하게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19금이네 갑자기. 아프다고 좀 여러분한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자, 오케이. 337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 그렇죠. 경찰기관의 활동은 자 집중 갑니다.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자, 항상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쉬운 말로 다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야 돼요. 읽으면서.
조직규범 나왔어. 조직규범으로서. 조직규범이란 말은 그냥 조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법, 법률 나와 있잖아요. 조직법 이렇게 합하면 조직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진 범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직무범위를 말하는구나. 오케이. 직무범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 기관의 활동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됐죠, 여러분? 요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딱 들어오셔야 돼.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죠. 틀린 말, 옳은 말? 옳은 말이죠. 오케이. 이거는 굳이 말한다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리고 경찰행정의 성문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조리. 조리는 불문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 야, 좀 너 조리에 맞게 이야기해. 오케이. 이치에 맞게 이야기해. 이 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치. 예,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공 질서 이런 것들을 조리라고 합니다. 조례는 성문법입니다. 조례는 시의회, 도의회가 규정하는 글자로 된 성문법이에요.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조리하고 조례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339번. 경찰법의 법원은 자, 여러분 근데 법원이란 말 아시죠? 여기서 법원은 법의 근원. 우리가 뭔가 작용을 할 때 그쵸? 근거가 되는 법의 형태를 말합니다. 글자 형태, 몇 조, 몇 항 이렇게 적혀 있으면 성문법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 뭐다? 불문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나눌 수 있으면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 여기도 조리가 들어가서 틀렸죠? 조례라고 하면 맞을 수 있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까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 자, 여기서 이제 또 법규 명령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간상 되려나?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갑시다.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 개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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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그러니까 자꾸 좀 부담스러운 단어들, 좀 딱딱한 용어들이 나오면 빨리 포근포근하게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가오질 않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아이고, 칠판 지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으짜. 일단 여러분 성문법 한번 정리해 봅시다. 헌법, 그쵸? 헌법이 우리 최고의 법입니다, 그쵸? 헌법에서 모든 걸 규정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이제 국가의 기본 구조라든지, 그쵸? 또 국민들의 기본권, 예,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팔 아파.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거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법률에다가 맡깁니다. 야, 니네가 좀 이런 거 좀 더 만들어라 해가지고 또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법률에서도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또 법률이 뭐다? 예, 또 위임을 하지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위임은 전부 위임이 아니라 항상 일부 위임입니다. 요런 건 니네가 해라. 오케이. 또 여기도 요런 건 이게 내가 해라. 자, 여기까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회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법률을 만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을 또 규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다? 그렇죠. 위임을 시키죠. 누구한테? 행정부에다가.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행정부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법률에서 입법부 얘네들이 위임을 해준 거야.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야 니네가 좀 요거 좀 만들어라. 요거는 우리가 잘 못 만들겠다. 니네가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부 법을 만드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됐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명령은 어디서 만든 거다? 행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 입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별 뜻 없어요. 뭐 그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떤 형태로 나와요? 명령이니까 행정부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국무총리가 만들었다라면 총리령이라고 하고요. 각부 장관, 그러면 뭐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면 행정안전부령, 뭐 법무부 장관이 정하면 법무부령. 됐나요? 어쨌든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입법. 요런 사람들이 만든 명령을 우리는 그냥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법규란 말이 지금 붙었잖아요. 법규. 요게 의미가 있죠. 자, 법규가 뭐라고요? 법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법규라고 합니다. 자, 법률로서 뭘 만든다고요? 법규를 창조한다 그랬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근데 법률에서 모든 걸 법규를 다 만들기가 힘드니까 니네도 좀 법규를 만들어라 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법규와 관련된 명령을 만듭니다. 이게 법규 명령. 그래서 이 법규란 말을요 생략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명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신에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돼요. 대통령이 명령을 딱 내려버리면 그냥 법규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은 각자 명령으로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간단하지요. 간단하니까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거 합해가지고 이걸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도 좀 아시겠죠?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돼서 국회의원들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어때요? 고치거나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무래도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만들기가 쉽죠. 대통령이 오케이, 총리가 오케이, 장관이 오케이 해버리면 명령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구조? 이 구조를 느낌으로 아셔야 돼. 자, 답변 한번 올려주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됐죠? 자, 그런데 행정입법이라고 했잖아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고. 근데 이제 모양이 법처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왜? 행정부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규칙이 필요하겠죠. 업무를 할 때 자체 규칙. 자체 규칙이 뭐라고요? 이걸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볼 때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업무 매뉴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업무 기준? 업무 처리 기준? 그러니까 항상 쉬운 말로 업무 처리 뭐 규정? 요런 게 뭐다? 바로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행정규칙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랑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죠. 그냥 우리가 업무 처리할 때 이런 순서에 따라 이런 양식에 따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 무슨 권리가 주어지고 뭐 의무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죠.
됐나요? 행정규칙. 그냥 느낌을 딱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정규칙도 넓게 보면 행정입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행정부가 만든 법이니까. 자체 규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넓게 보면 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명령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법규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은 빼고 얘는 뭐 지네들끼리 지키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이니까 이거는 어때요? 법률에서 위임 같은 거 있어야 돼요? 법률에서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까? 야 니네 이거 행정규칙 만들 수 있어 라는 근거 규정을 줘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필요 없죠. 우리끼리 규칙 만드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9시부터 만납시다. 이거 어때요? 제가 무슨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규칙이죠? 예, 출첵합시다. 어때요? 우리끼리 규칙이죠? 이런 게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 와요? 예, 이렇게 느낌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법률의 위임, 즉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요런 건 니네가 규정할 수 있어라고. 함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혹시 만든다라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거 없이 이런 걸 만들면.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집중! 시험에 여러분 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요런 형태, 이게 건 모양이죠.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일단은 법규명령으로 봐요. 그런데 자, 대통령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국민들의 권리 의무랑 관계가 없어. 실질적인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행정규칙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무슨 내부 규칙인 것 같아요. 자, 이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비록 건 모양이 법규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형식적인 수험생, 실질적인 수험생. 어때요? 형식이 중요해요? 실질이 중요해요? 실질이 중요하죠. 실질. 학원에 등록했냐, 책을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겉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넥타이 매고 딱 이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후디티 입고 나와도 얼마나 잘 가르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질. 그렇죠. 항상 진도 얼마나 갔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알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질. 오케이. 그래서 결론. 형식이 법규명령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행정규칙이라면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이게 판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국민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왜냐? 행정규칙에 불과한 건데 모양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이제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걸 나한테 적용하냐? 니네끼리 적용하는 거지. 라는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모양은 행정규칙이에요. 모양은. 규정을 보니까 제목이 내부 규칙, 업무 처리 매뉴얼 이렇게 막 돼 있어. 내부 규칙이에요. 모양은.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법규성이 있어. 법규성이 있다는 말은 뭐다?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법규라는 성질이 있다는 말은 이제 아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양은 행정규칙인데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법규성이 있어.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됩니까? 법규명령으로 봐야 됩니까? 답변.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봐야죠.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설명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최강의 그렇죠? 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다른 수험생하고는 완전히 차별. 이거 그냥 자유자재 이제 아주 좋아요. 나이스. 좋습니다.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딱 느낌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좋아요. 이해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40번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그렇죠.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규명령. 근데 학생 중에 행정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규칙은 아예 사실은 쳐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성문 법규, 예, 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법규명령입니다. 맞아요. 자,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예, 총리령.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행정각부 장관은 그렇죠?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죠. 아까 부령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할 수 없다 그래서 X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방의회가 법령을 범위하는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아까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 조레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예.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서울로 따지면 서울특별시장. 예. 뭐 광주광역시장, 예.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요런 장들이 만드는 게 뭐다? 규칙. 자,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는 조레. 아우 재밌다. 됐죠? 틀렸죠? 여기도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4번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여기가 맞죠?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기본 원칙은 어때요? 우리 경찰 작용할 때 어때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헌법 내용도 요런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경찰의 법원이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경찰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경찰 관련 법을 총칭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예전에 경찰법 있던 그 경찰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관련된 모든 법을 그냥 합해서 그냥 경찰법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어때요? 우리가 경찰 작용할 때 법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당연히 헌법도 우리 경찰과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이 뜻은 경찰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경찰 작용할 때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벌써 9시 40분이네요. 자, 그 다음 부분 345번이 있는데 요거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고 아직까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이상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개편이 된다면 이 이후 이야기. 자, 여기 보면 잠깐 맛만 보여드리면 위임명령이 나오고요. 집행명령. 사실 여러분 위임명령이다 집행명령이다 조금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위임명령, 집행명령은 둘 다 법규명령이야.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승진이나 경감부 시험에서 나오는데 아직 채용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내일 내일이 아니죠.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사실 1분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 거야 하면서 와, 남들이 모르는 것도 이제 깔끔하게 알게 되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설명의 신 아닙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빡 와닿는 예시를 딱 들어드리면 그거야? 별거 아니네. 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쌈박하게 또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잘 남들이 모르고 그리고 나도 잘 몰랐고 저거 알고 싶은데 그렇죠? 뭔가 책을 읽어도 뭔가 또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개운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진짜 나 설명하고 싶어 미치겠네. 오늘 할까? 그냥 오늘 해버릴까?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면 너무 좋지. 예. 좋네요. 밀당의 신, 설명의 신. 예. 설명의 신, 밀당의 신, 김포근이었습니다.